4. 현대 미술에 대해 진짜로 궁금한 것들.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야? 요즘 학생들은 상상하기 힘든 사랑이라는 이름의 체벌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지금처럼 납작하지 않았었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었는데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예전 국민학교 시절에 반에서 단체 기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는데요. 예, 시간이 흐르면서 애들 표정도 바뀌고 얼굴에 빗금이 이렇게 쳐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저기서 이제 애들이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정말로 잘못을 뉘우친 사람은 칠판 위에 있는 저 태극기 그림에서 노란 별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을 진짜로 뉘우치고 그 증거로서 별이 보이는 사람은 팔을 내리고 의자에 내려가서 앉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렇다고 바로 내리기는 민망하니까 애들도 조금 더 버티다가 진짜 별이 보이네 하고 의자에 내려가는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몇 명이 자기도 별이 보인다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명 애들이 별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애들도 잘못은 충분히 반성했는데 별이 안 보이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죠. 와, 난 언제 별이 보이나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쪽에 막 몇 명은 막 울고 몇 명은 막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단체 기합을 중단하고 애들 보러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내렸을 애들 그 별 보인다는 애들을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한 3명인가 4명인가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 반에 6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걔네들은 이제 손대 딱, 딱, 싫어합니다. 그 시절에는 초등학생 귓방망이도 흔한 일이었었고 쓰레빠로 애들 막 뺨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고 진짜 별별 선생님들이 다 있었는데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었죠. 그때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두들겨 맞았던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가 되었는데요. 그때의 복수를 어, 그때 선생님들에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조금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분풀이 대상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전화 상담원도 아니고 전화 상담원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되지만 학부모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어렸을 때 당했던 억울함까지 떠올리면서 그 감정으로 지금의 선생님을 몰아세우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장한테 뺨 맞고 김대리한테 가가지고 화 푸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아까의 단체 기업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우스운 광경을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풍경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는 임금님의 옷이 착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고 하는 사기꾼 제공사들한테 사람들이 속는다는 이야기이고,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만 별이 보인다는 선생님의 거짓말 유혹에 순진한 아이들이 넘어간 건데요. 참 모순적이죠. 걔네들은 순진한 걸까요? 까진 걸까요? 양면이 다 있어요. 재밌어요. 어쨌든 현대미술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라는 말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써서 이해한 척을 하고 감동을 느낀 척을 한다는 건데, 현대미술 혐오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계속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혹시 진짜로 임금님이 옷을 입은 건가?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동화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문제는 임금님의 옷처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차원 더 높은 문제입니다. 동화에서는 임금님이 실제로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지만, 현대미술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미술에서는 임금님이 진짜로 멋있는 옷을 입고 등장할 때도 있고, 전혀 멋있지 않은 옷을 입고 등장할 때도 있고, 난해한 옷을 입고 등장할 때도 있고, 벌거벗고 등장할 때도 있고, 벌거벗고 등장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경우들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점이 미술의 특성이고 본질인 것 같습니다. 각 경우들이 딱딱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계선이 없고 붙어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경우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애매해져요.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보고 믿음을 보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보이는 척 한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동화에서는 아이를 제외한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실의 미술에서는 일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현대미술을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는 귀납법의 한계가 등장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떼어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가 가지는 힘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눈치 보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다만 현실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동화처럼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미술이 벌거벗은 임금님 광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비슷한 의견을 발견하고, 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위로받고 나름 공부 좀 하고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말빨 좀 있는 사람의 너무나 반갑고 공감이 가는 논리를 공유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끼리만 통하죠. 현대미술 찬양론자들의 철벽성 앞에서는 바위에 계란 던지기입니다. 니네는
임금님을 찬양하는 위선적인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딱 일가를 하면 뽀록이 나가지고 좀 절 줄 알았는데 네가 보기엔 그렇겠지. 네 수준이 그렇지 뭐 하고 자신감 빵빵하고 썩은 미소와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본다면 어, 또 위축이 되죠.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현란하게 설명하고 권위로 밀어붙이고 바짝 쪼그라들게 만드는 근거들이 제시됩니다. 이 작가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네로라 하는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경력들 그리고 기록적인 경매 낙찰가를 근거로 들이댑니다. 그럼 뭐 쫄 수밖에 없죠. 힘의 크기가 차원이 다르면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아무리 내가 옳아도 결국 약자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약자가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이미 그를 대가로 인정했다고 하고 현란하게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되죠. 대부분의 현대미술 대가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입되는 보통의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인정하고 예술적인 미감에 흠뻑 빠져 있다고 은근히 과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나보다 돈도 그렇고 사회적 자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현대미술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인터넷 공간 정도에서만 익명으로 그것도 아주 소수만 얘기를 꺼내고 현실에서는 거의 꺼낼 수가 없죠. 그렇게 현실은 동화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동화 속에서는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저 학창 시절 단체 기합 경험에서도 거짓말한 아이들은 더 홍군형이 났어요. 현대미술 부정론자들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텐데요. 현실에서는 별이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 취급당하기 일쑤죠. 별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아니 그게 왜 안 보이냐고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미술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이 안 나고 진짜로 별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소수이지만 자본과 자신감이라는 힘을 가지고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본다,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의 전부가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죠. 눈을 감고 보라고 하면 더 그것을 부정하기가 힘들어지죠. 본다는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누군가는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면 진짜로 별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는 여전히 확실히 고전 명작이고 그 안에는 시대를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통찰과 풍자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더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평면적이에요. 세상은 그것보다 더 입체적이고 고차원적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고전 명작 동화가 세상의 90%는 담아내는 것 같아요. 전곡을 찌르는 면이 있고 여전히 시대를 넘어 사랑받고 사람들은 손뼉을 치는데 담아내지 못하는
프로의 세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임금님 옷이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보이는 것인지, 보인다고 믿는 것인지, 보이는 척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호함 속에서 미술은 존재합니다. 임금님 옷과 별은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을 때 사용되는 메타포인데요. 그런데 현실에서 미술은 그렇게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소재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이 현대 미술의 소재입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신비스러운 것들이요. 그 이유는 그저 그것이 거짓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흥미있는 화두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유명해지면 그것을 따라한 사이비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고 자연스럽게 자본의 마사지를 받고 더 위용을 갖춰서 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땐 너무 조악하고 딱 봐도 임금님 옷이나 별인 것으로 파악이 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여서 사람들을 현혹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며 인간의 불완전함은 꽤 자주 가짜를 진짜로 판단하기도 하고 진짜를 가짜로 확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멋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기준과 근거는 파고 들어가 보면 점점 흐려지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 아직도 안 했어요? 안 되는데.